코로나19 상황이 펼쳐지면서 메디시티 대구라는 이야기가 다시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도대체 코로나19에 어떤 도움을 줬을까? 이것 때문에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메디시티 홈페이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의료산업 육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을 해서는. 실제로 의료특구라는 영역도 사실은 천안 호성 지역이 전국에 제일 처음 했어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따라간 느낌이 좀 있었고 그에 비하면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6년에 2만 명 외국인 관광객이 넘어섰고 2019년에 3만 명 넘어섰습니다. 3만 명 정도면 굉장히 작은 수준이거든요. 투자 대비를 했을 때 결과물이 제대로 나왔나 관광적으로 놓고 보면 자랑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저는 여기에서 대구시의 관광 정책과 의료 정책이 엇박자가 나고 있고 메시지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드러내주는 지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의료 관광 또 메디시티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좀 의료계 파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14일에 의사협회가 이제 파업을 했고요. 그 일주일 전에 전공의들,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 3년 차까지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하루씩 이렇게 파업을 했었는데 뭐 현장에서 크게 이렇게 무리는 없었다. 뭐 아주 의료 공백이 뭐 크진 않았다라고 오늘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가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지금 한 해 3,058명을 의과대에서 지금 선발을 하고 있는데 내후년부터 매년 400명씩 추가 선발을 하겠다 해서 이제 300명은 지역 의사 전형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 포함해서 10년 동안 그 지역의 의대를 나오면은 의무적으로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의대로 들어가게 되면 한 30대 중반까지는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 의무적으로 이런 이제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나머지 100명은 공공의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기초과학이나 역학조사하는 담당 인력 키우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부하고 의료계 지금 갈등 빚는 쟁점을 조금 더 덧붙여주실까요? 이 가장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이 대한민국에서 의사 숫자가 부족하냐 아니면 충분하냐 이게 쟁점입니다. 이 정부에서는 OECD 평균 인구당 그 1000명당 이 3.5명에 불과하다. 3.5명인데 국내 의사 수는 2.4명이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1명 정도가 적다. 1000명당. 그래서 의료 인력을 더 늘려야 된다. 충원해야 된다. 가 이번에 내놓은 정책의 이유이고요.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이러한 그 요구들이 국민들의 여론도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 의료계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내 의사 밀도가 이 10km 제곱미터당 10.44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 그러니까 국내가 보면 우리가 이 영토가 적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은데 인구 밀도가 높고 의사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이 거리 자체는 크게 멀지 않다. 단순히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만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의사 숫자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의사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인데 결국에 까놓고 이야기하면 의사가 늘어나게 되면 경쟁자가 많아지고 이 개원이들이 버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이게 의료계 주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속내까지 지금 미루어 짐작을 저희가 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 시민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의료는 도심에선 집중되어 있고 지역으로 가서 낙후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성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 사실 많이 불안해하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저도 제 아이가 있지만 저희 아이를 놓을 때 제 앞에 환자가 어떤 경우는 경북에서 밤에 응급수술을 하러 왔어요. 수술할 의사가 없으니까. 그런 사례는 눈앞에서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은 사실이고 거기다 공공의료가 많이 부족한 사실인데 의사들은 공공의료 영역에 가지 않죠.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사실 이것도 사실은 좀 불완전한 정책입니다. 부족한 대책이죠. 불완전 정책이고 의사 수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게 로스쿨 도입할 때 기존의 사법고시 이제 출신들이 로스쿨을 비판하는 요소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말하고 법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의사를 늘리게 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 표면적으로는 좀 주장을 하고 있죠. 이거 사실 파업이라고 표현해 파업도 아니죠. 굳이 따지면 동맹휴업에 가깝습니다. 정부
정부의 이제 어떤 의사들과 협상이나 의료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타이밍에서 저는 좀 미스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로 필요해질 대로 필요해져 있는 이런 의료계를 지금은 잘 이렇게 격려하고 돌봐야 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새로운 정책을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책 어떤 타이밍이나 메시지는 좀 굉장히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왜 우리만 가지고 계속 그러냐라고 전반적으로 의료계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정원 확대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태도를 밝혔습니다. 네, 올해 대한병원협회에서 새롭게 좀 집행부를 구성을 하면서 병원협회를 찾아온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의대 정원 확대라는 어려운 결정으로 인력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네.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병원협회 내부에서 조금 혼선을 빚었어요. 네.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의사 정원 확대를 놓고도 다르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을 두고 병원협회 임원 몇 명이 좀 그만두기도 했거든요. 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개원의들과 달리 병원급 규모에서는 의사 정원을 좀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만큼 네.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이 상시적으로 좀 의료 인력들을 확보하는데 용이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때문에 이 정부의 정책이 좀 더 세밀하게 나왔더라면 이 병원급과 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급 그리고 이제 농어촌 지역의 의원급들에 대한 지원 정책과 함께 나왔더라면 어땠을까라고 네. 하는 아쉬움을 더 남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병원급 의료 현장에서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엄청 많거든요. 사실은 전공의들이 너무 숫자가 적은 과들이 많아서 수급에 항상 어려움을 겪는 네.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사회 있게 되면은 그런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병원급들 입장에서 사실은 냉정하게 말을 하면은 특별하게 사실은 뭐 거부할 이유는 없는 아닌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10년 후에는 어떻게 돼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인력들이 10년 후에 남아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하나의 쟁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러한 시도가 충분 조건은 안 되겠지만 뭐 해볼 만한 시도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으로서 한번 해볼 만한 시도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금 뭐 의대 가는 인력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인력들인데 이런 인력들이 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체가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 이게 쓰여야지 그냥 단순히 아니 이게 헌법 위반이거든요. 거주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이거를 그냥 여기서 무조건 살아야 돼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바꿔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착을 도와주는 것으로 어떤 지역사회 긍정적 효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논의가 전환돼야지 이게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라고 하기에는 지역사회 자체가 너무 지금 서울을 제외하고는 다들 똑같은 현실로서 어렵다. 네. 예, 저는 이거 한번 쯤은 해볼 만한 시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말라리아가 매년 1년에 50만 명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 WHO가 말라리아 관련된 백신을 개발하는데 한 이때까지 한 500억 달러를 썼어요. WHO. 근데 어떤 의사가 하는 말이 말라리아는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보건 인력이 오지에 가 있어야 된다. 그 말라리아 창궐 지역에. 근데 WHO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왜 제약회사한테 돈을 주냐? 의사를 만들어서 의사를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계속 공급해라. 그러면은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말라리아는 그 자체로 죽는 병이 아니고 치료를 못 받아 죽는 사람이 많다.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런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곳곳에 다 있어야 됩니다. 의료 인력들이. 이런 노력을 정부가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족하고 세밀한 부분을 좀 세밀하게 좀 더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는 거죠. 경북에서는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 뭐 곳곳에서 좀 반기는 분위기이긴 그렇죠. 합니다. 뭐 포항이나 안동이나 또 구미인가요? 이 세 지자체에서는 환영한다. 뭐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네, 이제 22년 만에 의대가 신설되다 보니까 의대를 가지지 못한 그 지역이나 그 대학에서는 이런 건 너무나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경북에서는 포항, 안동, 구미 이 지역에서 지금 유치에 팔을 걷었고요. 특히 또 경북이 그 1인당 그 인구 1000명당 그 의사 수가 너무 적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구 한국 평균보다 더 낮습니다. 아까 2.5명이라 했는데 2.1명 수준이기 때문에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의사 더 전 지자체적으로 그 경북 전체가 지금
의대 유치에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이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의과대학이 두 곳이 있거든요. 근데 전남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네. 근데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대구에 의과대학이 네 곳이 있고, 근데 경북에 한 곳이 있어요. 경주 동국대. 네.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 의과대학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우선적으로 전남권에는 한 개의 의과대학 정도는 신설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한 곳은 경북에 해야 된다. 이게 이 경북도지사를 포함한 경북의 지자체들의 이 강력한 좀 요구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안동, 포항, 구미 지자에서는 뭐 어떤 점을 좀 강점을 어필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예, 주시죠. 일단 포항에서는 포스텍과 생명공학연구센터 나노융합기술원 10개 정도 이상의 그 연구소가 위치해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4세대 방사광 가속기 클러스터 중심으로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등등에서 이제 바이오 헬스 기반 시설을 좀 강력하게 네. 추진을 하겠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고요. 안동대는 지금 11월까지 공공의대 설립 의향서 정원 요구서를 일단은 제출하고 이후에 좀 준비를 하겠다라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첨단 의료 IT 융합 산업 기반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네. 지금 밝히고 있는데 셋 다 네. 제가 봤을 땐 갈 길은 좀 멀어 보여요. 네. 의학과 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네, 게다가 여기서 또 부족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치적인 통합적인 힘이 좀 부족하거든요. 이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게 정부 여당 주도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입 다물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의대 유치하자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 지역에 유치하자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병원과 연결시킬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항과 안동의 경우에는 의료원이 있습니다. 포항의료원과 안동 도립의료원이 있는데, 이 도립의료원 시설과 공공의대를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방안 정도가 나와줘야지. 게다가 이게 10년 지금 한정이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이 대책까지도 지자체가 좀 나서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실제로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감염병 전문 병원부터 해서 뭐 어린이 전문병 이게 다 경남으로 갔거든요. 사실 대구 경북에서는 사실 좀 이런 관련 정치인들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다 경남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영남권, 호남권 나누는데 다 경남으로 가고 있거든요. 영남권 의료 시설들이. 이렇게 되면 또 경북하고 경남하고 경쟁시키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가에서 각 권역마다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는 뭐 사업들. 실제로 따지면 사실 이건 문제. 정치인들이 저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이거를 경쟁해가지고 유치를 해올 거냐라고 논의를 하지 말고 어떻게 더 많이 만들어낼 거냐로 의견을 아젠다를 전환을 시켜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도 그렇지만 안타까운 건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전문병원이나 무슨 병원, 공공병원 설립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공약으로 걸었던 거예요. 공약 후퇴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야당인 대구 경북 의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해. 이 후퇴를 하는데 이게 제가 정말 답답했던 거죠, 사실은. 오히려 자기들이 공격하기 쉬운 거잖아요. 너네가 약속했던 거 지켜라. 그렇죠. 네. 전국에 16개 시도 다 지어라. 그거 하면 돼. 원래 너네들 약속인데 이런 걸 공격을 해야지. 뭐 이상한 걸 자꾸 공격하니까 빈대가 안 나고 이건 시설을 유치는 안 되고 시민들은 고통받고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의료원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제2 대구 의료원 건립건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이 공공병상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잖아요. 이 대구의료원 한 곳이 있는데 대구의료원이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대구의료원 시설을 좀 더 늘려야 된다. 게다가 이 대구의료원이 대구의 서쪽에 좀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대구의 동쪽 지역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때문에 제2 대구의료원을 건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네.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구시 의회 내에서도 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요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구시는 아직까지는 뭐 예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시기상조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모아지는 것은 일단 건립 타당성 용역 조사부터는 실시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능을 조금 다르게 해도 될 것 같다. 지금 이제 종합병원 형태의 대구의료원이 모든 일을 다 그러니까 다 처리해야 되는 곳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이렇게 어떤 치료 목적도 있습니다만 뭐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뭐 연구라든가 어떤 그 예방이라든가 또 이제 치료 이후의 치유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기능을 좀 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좀 좋은 형태의 서비스를 대구 시민들이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여기 한 가지 덧붙이면 이 동구 혁신도시도 그렇고 수성 알파시티도 그렇고 의료 산업들을 계속 유치하고 있는데 병원이 안 들어온다. 의료기기 산업은 필요한데 병원이 있어야 뭐가 될 텐데. 근데 정작 이 병원 유치, 대학병원 유치 이야기는 하지만 대구의료원을 제2의료원을 건립하게 되면 그 전에 이야기해왔던 것들을 한 방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저는 실익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의사 파업하고 이러면서 너무 또 의료진들을 안 좋게 보는 또 경향들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신념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되게 많으십니다.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갈 곳이 없어서 문제고 이런 어떤 자신의 철학들이 좀 이어져야 되는 후세에도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못 만드는 곳도 있거든요. 저는 대구의료원이 이런 좀 긍정적 효과들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좀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또 통계적으로도 사실 그러니까 의사를 제한 간호사들이나 이런 간호사 면허 소지자들이나 이런 면허 소지자들 보면 절반 이상이 사실은 면허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많은 활용 자원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구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한다면 오히려 대구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째 따라가는 도시 이런 게 아니라 일부분에서 첫 번째로 따라갈 수 있는 도시, 첫 번째로 이끌어가는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공공운행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저는 전환점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대구에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살려서 좀 이렇게 선진적인 공공의료 시스템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아닌가 지금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공공병원 적자라고 맨날 말하잖아요. 사실 근데 대구시가 그동안 4차 순환도로 지어놓고 매번 적자로 다 적자지. 적자 보도 다 해줬거든요. 근데 사람들 지하철 뭐 사람들 욕 안 해요. 다 편하다고 네. 말을 하지. 근데 공공병원에 대해서만 왜 그런 인식을 가지냐. 사실 그거는 오히려 대구시 의회나 대구시가 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시민들에서 우리가 도로 나서 도로도 한 50억씩 매년 보전해 주거든요. 네. 50억, 100억씩. 그렇죠. 근데 병원에 대해서 50억, 100억 보전해 주는 게 뭐가 문제냐는 어떤 마인드로 좀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데 돈 쓴다 그러면 저 세금 더 낼 겁니다. 주민세 2배로. 예, 더 냅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네. 전반적인 얘기 저희가 의료계 전반을 얘기했고 또 지역 의료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지역에 좀 초점을 맞춰서 네. 우리 지역의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은 어때야 할까 한 말씀씩 좀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예.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프다. 그 공공의료를 두고 많은 지금 논란이 좀 있는데요. 필요하다는 데는 다들 의견을 모읍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많은 국민들 그리고 의료진들이 아픈 상황입니다. 이 의료진이라고 했을 때 의사들만 포함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의사들이 함께 고생했던 이 간호사와 다른 의료 인력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덧붙여 봅니다. 저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보면은 그 선서 내용 중에 병든 자와 약자를 위해 걸어가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선서처럼 의사들과 의료인들이 병든 자와 약자를 위해서 또박또박 걸어간다면 그 선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지역사회의 이웃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아, 의료진들이 2020년 저는 한 단어를 딱 그 보자고 한다면 저는 덕분에 생각이 들고요. 임진왜란때 이순신이 있었다면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는 우리 의료진들이 있었거든요. 의료진들이 의견과 생각에도 좀 많이 경청하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뭐 틀에 박힌 얘기입니다만 좀 양보, 배려, 뭐 이런 적절한 협의, 비빔밥처럼 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들 입장만 너무 다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울 때가 많잖아요. 이 자리에 앉으면 늘 그게 아쉽다고 결론을 냈는데 오늘도 또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건강이 뭔가 좀 생각해 봤어요. 건강 두 개로 압축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좀 많이 아파봤는데 몸 건강 아니면 마음 건강인데 지금 마음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그래서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힘들 테지만 서로가 좀 협력해서
이 어려움을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또 지역에도 병원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의료의 삶의 질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대구경북 기자회견 언세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